그 광주는 이제 광주 항쟁을 겪은 도시여서 해마다 5월이면은 광주 항쟁 그 추모 연극이라고 할까 정신을 선양하는 연극이 해마다 오릅니다. 특히 이제 극단 토박이라는 연극 단체와 요리배 신명이라는 마당극 단체가 88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5.18을 형성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 두 단체는 5월달이면 5월 내내 5월 연극만 합니다. 그게 이제 혁명을 맞이했던 광주라는 도시의 특성이고, 뭐 또 정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비슷한 류의 5월 연극이 반복되고 해서 이제 최근 얼마 동안은 사실 연극을 안 봤는데 5월 연극을 좀 실망한 점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직접 5.18 항쟁 당시 장소를 이용한 연극을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좀 가보자고 가봤습니다. 장소 특정적 연극은 광주에서는 90년대 후반 이름 없는 극단이라, 이분은 광주분은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극단을 이끌고 있는, 자,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크신 분. 하여튼 97년도부터가 그분이 그 광주항쟁 그 체육 보루 도청 안에서 이게 쭉 5월달이면 항상 뛰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20년이 지났죠. 장소 특정적 연구를 한 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선구자이지 않나. 본인은 제가 그때 연극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의미 있는 장소들에 이렇게 가서 묵상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관찰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영상 틀어놓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분이 올려놓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0년 후반부터. 장소 특정적 연극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거를 포함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영상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비슷한 유의 광주에서 계속 있어왔고, 2005년에 이제 그 광주에서 민해총이 주관해서 아시아인의 마당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좌파 연극 그런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일본 전공투 후예들도 광주에 와서 텐트를 차려놓고 이동식 텐트 연극을 전공투 했던 방식 그대로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극단 토박이가 도청 그 본관 좀 로비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장소 특정적 연극의 이제 광주 최초가 아닌가. 2005년도인데 어쨌든 아시아인의 마당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연은 그냥 뭐 노르페 신명이나 극단 토박이가 동네 무대에서 했던 공연을 그냥 그 장소를 그냥 활용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하는 공연이고, 그 극단 토박이 그 작품만 그 장소성을 활용해가지고 좀 새롭게 창작해서 한 유일한 작품이고, 그 이후에 이제 오래오래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 직접 들어가고, 실제로 그 전에는 이제 로비에서 했는데, 그 총을 두고 싸웠던 그 지하 공간, 그 2층 공간, 도청 공간 2층 그 대변인실, 신인군 대변인실에서 이제 찍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 연극의 장소성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 뭐, 서로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본론을 32조 한번 봐보면은, 어쨌든 이 연극은 그 시작하게 된 게, 제목은 5월 공명이고요. 노르페 신명의 광주에서 유명한 그 배우가 있어요.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늘 사회도 보고, 노르페 신명의 그 대표 얼굴 배우가 있습니다. 그 지정남이라는 여성 배우인데, 이 배우가 그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 사람들이 5월 공간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기정남이라는 배우가 이제 친분이 있는 뭐 이렇게 신명 배우, 극단 토박이 배우를 불러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32쪽 2번 5월 공명이 구현한 장소성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공연은 구도청 본관 2층, 구도청 민원실 지하, 구도청 민원실과 본관 건물 사이 마당 등 세 곳을 무대 삼아 올려졌습니다. 이 공연을 이플리드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겪은 혹은 겪지 않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재연극이라고 공연의 성격을 규정하였듯이 출연자들은 80년 광주 항쟁의 여러 정황을 제안합니다. 소년 시민군 출신인 김향덕이 관객을 각각의 공연 장소로 안내해 광주 항쟁과 관련된 장소 내역에 대한 해설을 마치면 공연이 시작되는 형식입니다. 첫 번째 공연은 광주 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실이었던 구도청 본관 2층에서 했습니다. 3명의 배우가 1980년 5월 26일 시민군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했던 장면을 재현합니다. 당시 시민군의 기자회견문 일부를 남성 배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관객에게 말로 전하면 2명의 여성 배우가 잇따라 구호를 외치며 선동했습니다. 광주 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실이었던 공간을 무대 삼았기 때문에 장소성을 구현할 의도로 당시 외쳤던 구호와 회견 내용 일부를 대자보와 플래카드로 제작해 벽에 붙였습니다. 배우들은 당시의 시민군이 그렇듯이 결연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관객에게 80년 당시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당시의 시간과 기억을 마주함으로써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행동했던 항쟁 참여자들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설문에 답했습니다. 모든 장소는 이미지와 담론으로 구성된 고착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연의 주체는 구도청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광주 항쟁 정신 선양이라는 공연 기획 구도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이 공연을 위한 서사적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연은 기록극의 한 장면처럼 배우들이 당시를 재현하는 데 치중합니다. 이런 서사적 테스트 입제는 관객이 공간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품고 있는 혹은 발산하고 있는 아우라를 체험하면서 광주 항쟁을 성찰하게 됩니다. 활동과 영상으로 광주 항쟁 관련 콘텐츠를 접했던 때와는 다르게 직접 역사적 현장에 앉아서 광주 항쟁 재현을 목도함으로써 광주 항쟁을 내면하면서 성찰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구를 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것은 공연 평가보다는 이 관객이 어떻게 이 작품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장소 특정적 연극이라는 게 이제 장소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장소가 스토리텔러 역할을 하도록 한다거나 장소의 어떤 아우라가 관객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장소성에 의탁하는 것과 그 장소성에 대해서 관객이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장소 특정적 연극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네 장소 특정적 연극 논문들을 보면은 실제로 장소성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인 이론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장소성을 해석하고 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지, 관객 체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좀 이렇게 세밀한 분석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백노라 선생님만 관객 후기를 좀 분석해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냥 해외 석학들 학설들만 이렇게 이제 원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장소 특정적 연극은 중요한 게 이제 관객 체험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진한 관객 체험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26명의 관객들을 수소문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설문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는데 이 연구의 중점입니다. 설문에서 첫 번째 공연에 대해서 광주 항쟁의 실상을 잘 알게 했다는 관객들은 그 이후로
시민군 기자회견 재현 장면을 보고 광주는 왜 계엄군에 맞서 싸워야 했는지가 느껴져서, 또 다른 사람은 해설자의 설명을 듣고 실내의 설치물들을 보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공간이어서, 또 공간에 설치된 오브제와 배우들이 당시 항쟁 모습을 재현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느낀 기운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장소성에 대해서 관객 체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연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광주 항쟁 때 33쪽 그 밑에서 첫 번째, 여섯 번째 줄입니다. 광주 항쟁 때 희생당한 시민들의 관을 두었던 구도청 민원실과 본관 건물 사이 마당에 서 있습니다. 해설자가 민원실 앞에 있는 나무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면 민원수가 구도청 정문에 앉아 춤을 추면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 나무는 80년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시민군을 진압한 후에 무장 해제를 확인하기 위해 2층에서 팽팽한 입구 타고 내려오게 한 모멸적인 사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용수는 이 나무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다가 양팔을 크게 벌려 나무를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있거나 2층에 올라가 나무를 향해 몸짓을 하는 등 장소 역사성을 관객에게 환기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관객 역시 이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용수 의도를 간파하고 당시 생포되었던 시민군의 공포와 모멸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공연에 몰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공연에 대해서 격주를 보면 관객들은 광주 항쟁 생체기라 할 수 있는 나무 앞에서 영령들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무용이 인상 깊었다. 또 진압군이 민원실 2층에서 옷을 벗긴 상태로 나무를 타고 내려오겠다는 사실을 회상하며 안쓰러움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각각 의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34쪽 두 번째 줄, 이 퍼포먼스를 연출한 신동호에 따르면 무용수는 구도청을 지키는 터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요령을 흔들어 5월 영령을 불러놓고 붉은 인조 꽃잎을 뿌리며 영령 하나씩을 추가했습니다. 무용수가 양말만 신은 발로 구도청 마당과 건물을 뛰어다니며 광주 항쟁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을 유명하는 동안 마당 한쪽에서는 80년 5월 시민들이 도청을 점령한 어느 날을 배우들이 재현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민군과 노모 대화로 80년 당시 이곳에 관이 놓여 있었던 문재학, 박성용, 안종필 열사의 사연을 여전하게 전했습니다. 이 공간에는 나무 상자에 열사들의 영정사진을 입혔는데 배우들은 이 관을 딛고 서기도 하고 눈끄러미 바라보며 공간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을 불러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설문에서 관객들은 광주 항쟁의 현재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령과 같은 작은 나무 상자와 과거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자꾸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된 작품 현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거나 나무 상자에 새겨진 5월 영령들의 모습이 시각적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3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두 번째 공연은 다른 공연과 달리 시외에서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과 관객이 섞이고 구도청 앞 분수광장에서 하는 행사 소음이 관객 귀에 크게 들린 탓에 연기에 몰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란스러움은 공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설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광장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관객들은 이런 정황을 두고 설문을 통해 추모 문화제에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을 보며 광주 항쟁 기간 광주 시민이 보인 공동체 의식을 떠올리게 해 공연에 대해 더욱 감정이입이 잘 되었다라고 답하거나 연극의 시대 상황과는 언밸런스한 축제 분위기의 바깥 상황 때문에 오히려 영령들을 더 깊이 애도할 수 있었다라고 의외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언밸런스에서 더 몰입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소란스럽지만은 그렇더라도 내가 이 5월 영령을 추모하러 온 공연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광장에서의 혼란스러운 뒤섞임은 그런 속에서도 장소성을 발현할 수 있었다, 발현하고 있었다는 걸 설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보면은 광장의 행사와 광주 항쟁기간 광장을 제한한 공연이 우연히 섞임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장소성을 구현한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공연 주체가 장소 특정적 공연의 미학적 특징인 직물적 현실감을 산출하는 현재 진행형 라이브 퍼포먼스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연은 광주 항쟁 때 시민군이 엄청난 폭약을 숨겨두었던 현장인 구도청 민원실 반지하 식당에서 합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에 진압군과의 전투를 앞둔 두 시민군의 행동을 재현했습니다. 이 장소는 천정이 낮은 반지하인데다 광주 항쟁 때 폭약을 두었던 곳이라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에 관객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손전등을 이용해 반조명 상태를 유지하고 진압군 후 시민군 해산 명령을 하는 소리, 광주 시민의 참여를 애절하게 독려하는 소리 등 지속적 극적 긴장감을 배가시킵니다. 남성 배우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수건으로 정성껏 몸을 씻을 때 흐르는 서정적인 선율의 멜로디온 연주는 죽음을 앞둔 시민군의 행동을 체연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 시민군의 몸 씻기는 죽음을 염두에 둔 의식으로 여겨지게 관객의 머리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광주에서 80년 5월을 겪은 사람이라면 27일 새벽에 울렸던 시민군의 선무방송, 도청으로 진입해가는 탱크 소음, 시민군과 진압군의 교전으로 인한 총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이 이런 체험을 했기에 역사의 현장에서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몸의 기억을 소환하게 됩니다. 마슐라드는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장소 자체가 지닌 물질성에 배우 몸짓이 더해지며 공간이 강화는 공적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관객은 80년 5월을 색다르게 체험하여 애도를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성을 고려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하겠지만은 이 세 번째 반지하에서 가장 깊게 애도할 수 있었다라고 관객들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월 공명에 대한 관객점. 그동안 장소 특정적 연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를 했고 해를 거듭하면서 논의의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받았는데 설문은 먼저 공연 주체의 기획 의도 실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공연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깊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 답변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답하는 응답자가 76.91%를 차지했고 공연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76.9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종로의 광주항쟁 정신 선양 공연에 대한 설문에는 53.84%가 매우 좋았다라고 답한 점을 감안하면 공연 주체의 두 가지 기획 의도가 어떻게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정치하게 이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전에 장소 특정적 공연이 아닌 광주 연극에 대한 그 기대치와 이번에 본 장소 특정적 연극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그보다 높이 나왔다. 그 말을 약간 정치하고 떨어지죠. 다음으로 공연이 구현한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먼저 광주 민주화운동 사적지 세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가운데 어느 장소가 5월 연령을 가장 깊게 애도하게 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구도청 민원실 지하라는 대답이 26명 가운데 13명 50%를 차지했습니다. 그 설문을 통해서 장소를 택하고 이유를 들어라. 왜 그 돈을 택했는지 이유를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설문에 제가 굵게 이렇게 글씨체를 하는 것은 장소와 관련된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TNT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시민군의 마음이 집약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폐쇄된 공간이 주는 중압감이 공포심을 배가하면서 당시 시민군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낮은 천장과 깊이 숨겨진 장소라서 시민군이 암울해했을 심정이 느껴져서 시민군의 인간적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시민군의 채취가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 원형에 가깝다라는 것은 그 본가 2층 시민군 대변인 시위를 완전히 모양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냥 뭐 비석 같은 걸 막 만들어 놓고 안에도 리모델링 다 해도 있고 그런데 이 지하 공간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제시하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문을 보면은 어느 장소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깨우치는데 가장 도움되었나요? 라는 대답에는 거의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4% 차이가 안 나서 그 이유는 어쨌든 그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겪은 공간이기에 차이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을 들었고요. 세 번째 또 3, 그것은 이제 공연이 한 5개월 지난 후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어느 장소가 가장 기억이 나느냐 설문을 했더니 압도적으로 26명 가운데 17명, 65.38%가 역시 애도를 깊게 했다는 그 장소가 기억이 남는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없는데 37조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이상의 작품에 구현된 장소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눈에 띈 점은 애도를 깊게 할 수 있었던 공간과 공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 같은 점이었습니다. 이 세 곳 가운데 지하 공간과 관객 대부분이 처음 가본 곳이어서 낯설게 느꼈고 광주 항쟁 당시에 TNT를 숨겨두던 장소였던 사실, 그 장소성이 관객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하 공간은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찾아가기가 애매하고 위로가 돼 있더라고요. 2층 대변인실과 민원실은 밖에 노출되어 있어서 광주 5월 항쟁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시민들한테 방문을 허용하는 곳이 있는데 또 가봤는데 제가 보면 하는 쪽으로 전제는 몰라서 이번에 알았고 다른 설문이나 가격도 유사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이제 그 애도를 깊게 하게 되면은 그 장소에 대한 인상을 깊게 받아서 가장 기억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도를 깊게 했다는 그 사람들 관객들과 기억이 오래 남는 관객들의 그 이유가 장소성에 굉장히 그 이유를 많이 내놨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장소성이 관객의 체험에 광주 항쟁 정신을 선양하고 애도를 깊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서 이 공연의 의도는 어느 정도 실현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좀 섣부르긴 하지만은 관객들이 이제 그 애도를 깊게 하고 기억을 오래 하게 되는 게 낯선 공간이었고, 그 공간이 이제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 TNT가 있었고 여기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런 것들이 정서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니, 그래요. 그런 모습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문제는 말씀. 짝이라는 인위적이고 수동적인 공간에서 재현되는 허구에 실증난 예술가들이 대안으로 실험하고 있는 공연 형태가 특수 사이트 연극입니다. 공연의 배경으로 활용되는 장소가 등장인물들과 교감하면서 인위적 극장 공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즉흥적인 리얼리티가 생성되는 것이고, 이 즉흥적 리얼리티가 연극의 의도나 내용, 서사와 상호작용한 결과로 특별한 관객 체험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장소 특정적 연극은 많은 경우 로드 시어터의 형태로 이동하는 장소에 관객들이 동참하는지라 수동적 관극 상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정서적이고 역동적인 관극 체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공연의 내용이 기록적이거나 장소와 내용이 유관한 경우에 그 장소는 관객의 특수 체험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장소 특정적 연극이 노리는 공연의 효과가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장소 특정적 연극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공간보다는 역사적인 장소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5월 공명 같은 5.18 소재를 장소성이 두드러지는 연극의 형식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이 연극에서 장소가 갖는 의미는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않아도 80년 5월 기억의 총화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관객 체험이 강렬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억과 기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 특정적 연극 형식이 관객 체험에 미친 영향 관계를 연결시킨 김혜학 선생님의 이번 연구는 그 자체로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흔치 않게 설문조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와 재현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 3군데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5월의 현장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5월 공명은 리얼리즘 연극이 도달하고자 했던 환각성 체험으로 관객의 정서를 유도합니다. 연극의 장소가 곧 역사의 현장이고 5월의 주역들이 겪었을 비극적 상황을 관찰자 입장에서 기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우 즉흥적이지만 진강된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구자께서는 바로 이러한 관객의 정서 상태를 표면적으로 확인하고 또 수치화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설문의 결과로 관객이 낯설게 느낄 만한 장소를 고르거나 서사를 간직한 장소를 고르면 관객의 공감과 함께 작품의 신비성을 고양시킬 수 있겠다라고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적인 어떤 소재와 이 장소 특정적 연극이 갖는 좀 원론적인 의문이기도 한데요. 장소 특정적 연극이 서사 텍스트 중심의 기존 연극 관행에 대한 실험적 대안으로 제시되거나 정치 비판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5.18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연극 작업과 장소 특정적 방식이 관객 체험의 측면에서 어떻게 차별적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특히 기록적인 소재, 관객의 구체적인 기억이 존재하는 소재와 장소 특정적 방식이 효과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시면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로서 과거에 그 5.18을 다뤘던 연극에 비해서 장소 특정적 연극이 더 강렬한 정서 체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수치도 좀 제시를 해주기도 하시고요. 53.8%인가의 어떤 결과를 얻으셨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광주에 계시면서 5.18에 관한 연극들을 많이 보아오셨을 텐데 그런 방식들과 특별히 지금 행해진 장소 특정적 연극 사이의 어떤 그 차별적인 것, 효과적인 매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하신 그 설문의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만일 이 항목들이 이제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획 의도, 실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느 장소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애도를 깊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장소가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까? 와 같은 이하의 질문이 과연 차별적인 어떤 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공연이 구현한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셨는데 어느 장소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깨우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또 어느 장소가 가장 기억납니까? 와 같은 질문은 관객의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관객 체험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정서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도총 민원실 지하라는 공통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구도총 민원실이 처음 가본 곳이라 애도를 깊게 하고 기억에도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낯선 장소성이 장소 특정적 연극의 효과적이라는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에도 좀 공감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 사이트 연극은 말 그대로 사이트가 특수할 때 연극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트를 특수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관객이 지닌 체험의 양상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구도총 민원실이 관객의 정서를 자극한 것은 낯선 장소성이라기보다도 익숙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곳에 있으면서 느끼는 어떤 환기된 기억의 양상이 그 장소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선생님 질문 감사하고요. 전통 5월 극과 장소 특정적 5월 극과의 변별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제 이번 그 공연에 이제 초대를 받고
장소에서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사실 부정적이었거든요.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장소에서 정례 연극을 하지 않고 뭔가 장소를 좀 살릴 만한 퍼포먼스를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가서 받고 했는데 저는 뭐 애초에 처음에 이제 80년대 그 금이올이라든가 일어서는 사람들 같은 광주 그 항쟁을 초창기에 이렇게 인상 깊게 올렸던 연극 그때 워낙 이제 큰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훨씬 못 미치지만은 최근에 봤던 일반 전통적인 그 5월 연극보다는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보다 오히려 관객들이 프로테이지도 훨씬 더 높게 나왔고 대통령보다 또 이 성찰지 어떻게 있겠는가 글을 쓰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훨씬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하고요. 설문은 이제 변별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점은 의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애도를 어떤 곳에서 느꼈는가라고 할 때는 슬픔의 감정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 감정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올려보고 그다음에 5월 정신 선양을 가장 느끼게 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테스트의 프로파간다 측면 흔드는 측면을 좀 관계에 보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어떤 작품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그런 슬픔과 프로파간다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받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한 가지라 볼 수도 있죠. 한 가지라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좀 세밀하게 보셨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더라도 그 반지하 공간 그 텐트가 있었던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쓰지 않았지만 설명해서 어떤 작품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냐 해서 그 공간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사적 텍스트는 없지만은 두 공간은 좀 사실적인 이런 이제 그 당시 재해나는 데 치중했다면 반지하 공간에서는 그냥 몸을 싣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좀 몸을 싣는 거에서 자기가 죽었을 때 좀 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처절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고 또 뭐 시기인구스 보는 것 같은 스스로 이제 위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그게 그 장소성에 걸맞는 그런 배우 몸짓 행동이 결합했는데 그게 이제 낯선 장소성과 장소의 서사, 장소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 이게 이제 잘 결합되었을 때 관객의 체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